자, 지금 계속 지금 커트에 대한 개념을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커트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발의 분포량이에요. 모발의 분포량. 이 모발의 분포량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내가 컨트롤 잘 못해요. 그거를 모발의 분포량을 생각하지 않고 질감으로만 우리가 그걸 컨트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머리가 거칠어지는 이유는 이런 커트를 라인을 잡아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해서 홈팍이나 이런 해서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모발의 양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로 모발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발의 양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양감과 질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감과 질감을 적절하게 커트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흐름을 드라이 안 해도 그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커트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벼움과 무거움의 커트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였죠? 그런 거를 잘 했을 때 고객은 그거 못 느낄까요? 고객도 그거를 똑같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드라이 잘해서 사진 찍었을 때 미용사들이 느끼는 점은 드라이 잘하고 잘 찍었을 때 그 느낌을 느끼는 거고 커트를 잘하는 거는 고객이 집에 가서 머리를 감아봤을 때 머리 수술 치지 않고 길이 조절로 인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었을 때 그 커트의 선의 흐름을 고객이 느꼈을 때 그랬을 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커트를 잘할수록 커트가 예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교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커트선을 계속 연결을 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내 몸으로 습관화시키는 작업을 또 잘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발의 분포량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경우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발의 분포량이 자, 수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자, 빈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쵸? 그러면 앞에서 떨어지는 길이, 네이프에서 떨어지는 길이, 백에서 떨어지는 길이 확실히 다르죠? 좁다, 넓다. 여기서 발생이 되는 고도, 똑같은 고도, 층을 내더라도 발생이 되는 고도는 어떻게 발생이 돼요? 똑같은 층을 내더라도 자, 이렇게 층이 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2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생이 되는 층들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똑같은 수평이라도 어때요? 똑같은 수평이라도 얘는 가볍다. 얘는 뭐예요? 얘는 무겁다. 가볍다. 가벼운데 어떻게 해요? 빈 공간이 발생이 돼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요, 전체적인 느낌이 봤을 때는 얘는 뭐예요? 가볍다. 얘는 무겁다. 왜 무거울까?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서. 그쵸? 머리카락이 많아서 층층층 쌓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무겁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커트의 세 가지 커트를 우리가 우리가 계속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예요? 세 가지 커트를 하면서 느끼는 점. 자,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에서 발생이 되는 커트 선의 흐름에 따라서 자,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세 개의 커트 선이 있어요. 똑같은 다 전달각이에요. 그쵸?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모발의 분포량과 고도의 차이점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리버즈 모발의 분포량이 많잖아요. 그쵸? 많은데 층도 있어.
층도 있어. 그 대신에 층인데 콘케이브 층이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볍다. 층이 없어. 빈 공간도 있어. 근데 머리가 길어. 근데 층이 많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겁다. 무거워요. 그쵸? 자,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백에서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 백에서 모발의 분포량이 없어. 모발의 분포량이 없는데 층도 많아. 층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 얘를 가볍다. 그쵸? 무겁다. 왜?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 층도 없어. 그냥 무겁다. 자, 후대각이에요. 후대각. 전대각이 후대각이에요. 커트 중에 제일 어려운 커트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이 커트를 냈어요. 그쵸? 근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심각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트를 하다 보니까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그쵸? 언더라인도 무겁고 오버라인도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3차 가이드라인. 층은 홈파기를 하나를 더해요. 홈파기를 하나를 더해서 여기를 제거를 해서 이 무거운 부분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커트 방법. 3차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3차 가이드라인은요, 러프존 안에. 러프존 안에 콤파기를 해서 콘케이브를 만들어서 가볍게 표현을 해서 더 가볍게 만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요. 고객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고객이 가끔씩 이런 머리를 하다가 손님들이 앞에는 머리숱이 너무 없어요. 근데 머리숱이 뒤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손님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에서 층을 냈든지 온 베이스에서 층을 냈어요. 근데 뒷머리가 감당이 안 돼. 층을 냈는데도. 그럴 때 이 커트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럴 때. 근데 연결을 잘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트가. 더 가볍다는 거죠. 사이드와 백에 대한 무거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장점이 뭐예요? 머리숱을 안 쳤잖아요. 머리숱을 안 친 게 장점인 거죠. 기존에는 머리숱을 쳐서 그거를 가볍게 뽑아냈었는데 지금 이 커트는 머리숱을 안 치고 홈파기로 똑같이 커트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더존에 있는 홈파기의 커트의 기법이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얘가 똑같잖아. 프론트에서 자르는 방법과 백에서 자르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세계 최초예요. 사실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커트 기법들이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원리들을 제가 탐구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약간 독보적이고, 이론이라 이런 것도 좀 독보적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해도를 탑에서 보는 관점,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지금 사람들한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해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사실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해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해내고 있고 그걸 뭔가를 만들어내서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는 다르다는 거죠. 뭔가 다르고 빠르고 희소성이고, 그리고 딱 필요한 손님만 받으면 돼.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왜? 개미 트레이닝을 하면 몸이 죽어나거든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디다 줘요? 임대업자들, 세금, 인건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창출되는 거죠. 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두 번째, 2교시는요. 2교시는 수평. 자, 똑같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포워드 사이드 S, 포워드 사이드 S, 포워드 사이드 S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발생이 되는 커트 선의 흐름. 자, 우리가 여기서 요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여기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90도까지 가느냐? 45도까지 가느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쵸? 근데 떨어지는 선이 다 같죠? 어떻게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떨어지는 선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수평에 포워드 사이드가 있으니까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90도, 얘는 45도. 90도 했을 때, 이 90도 했을 때 이렇게 전대각이 나와요. 요 부분만. 45도까지 갔을 때는 후대각이 나오고요. 후대각이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를 꼭 하셔야 돼요.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라운드를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빗질해서 커트를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떨어져요. 항상 프론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운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에 전대가. 전대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컨트롤하려면 45도까지는 진행해야 된다. 45도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평의 후대각이에요. 수평의 후대각. 후대각만 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커트는 첫 번째는 뭐예요? 원, 다중, 수평, 원랭스. 두 번째,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서서 커트. 서서 커트. 오버죠. 세 번째. 여기서 언더존, 컨케이브, 홈파기. 언더존, 안더스커트.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비치. 일단은 커트선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굳이 이런 커트는요, 포지션 앞에서 가이드라인 잡는 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뭐 하면 더 좋겠죠? 그쵸? 똑같이 해도 돼요. 좀 더 정교해지니까. 대신에 백에서 엘리베이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연 빗질, 슬라이싱. 자, 그리고 프론트, 트위스트 빗질. 네 번째 크로스 체크. 그리고 디스커넥션 가능하죠? 다섯 번째 1차 정교한 라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따라서 디자인을 연출을 해서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자, 지금 이제 투 섹션을 갔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원 섹션을 갔죠. 숱이 없는 사람들은 원 섹션을 해도 되고요. 숱이 많은 사람들은 투 섹션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투섹션 들어가는 것들은 또 어떻게 수평 할 거예요. 수평으로. 자, 1cm. 요번에 가위. 그니까 새로운 거. 좋아요? 오늘 장비빨 예쁜데? 예쁜 게 아니고요. 손이 너무 아파서 아 잘 드는 가위를 쓰려고 막 바꾸는 거예요.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손이 너무 아파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가 아파요. 잘못 하면 이게 안 구부러져요. 추운 날이고 그럴 때 피곤하고 그러면 손가락에 중지가 안 구부러져요. 하도 많이 써서. 자, 수평 가야. 되게 잘 들게 생겼어. 잘 들어요. 편해요, 손이. 굉장히 인체가 걱정을 만들어서 많이 편해요. 뒷배경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진 찍을 때. 자, 투섹션에서 오버존 내려서 똑같이 층내요. 자, 요번에는요, 언더존은 커트를 안 하고요. 언더존은 커트를 안 하고 오버존만 제가 층을 내고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언더존의 길이를 그냥 살려서 컨케이브 잡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트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언더존의 새로운 가이드 잡을 때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냐 사각이 그냥 남아 있으니까. 자, 지금 머리카락을 빗질하고 풀르고 빗질하고 하죠. 자, 머리카락을 제가 잡았어요. 근데 안 났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빗질이죠? 자, 머리카락을 놓고 새로 빗질하고 머리카락을 놓고 새로 빗질하고 그러면 뭐예요? 스프라이 빗질이죠. 이 용어라는 건 개념 자체는 뭘까요? 언어예요. 용어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 안 나요. 그리고 진행을 해요. 근데 머리카락 안 놓으면 훨씬 더 정교해질까요? 안 정교해질까요? 훨씬 더 정교해지죠. 머리카락을 놓으면 빗질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빗질을 해놓고 그냥 아크 빗질을 하게 되면요 머리카락이 안 바뀌어요. 근데 빗질 해놓고 다시 빗질하고 빗질하면 주사기 둥글기 때문에 빗질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커트선이 또 무너져요. 연결선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수평 커트를 했어요. 자, 수평 커트를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90도까지 했어요. 자, 수평 커트를 어떻게 할까요? 45도까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코너 이만큼 더 잘라요. 이만큼 더 잘라요. 자, 이런 개념이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인, 이걸 자르고 안 자르고가 머리카락이 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여기서 45도까지 가는 것과 안 가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안으로 더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결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포워드 사이드에서 침을 낼 거예요. 포워드 사이드. 자, 언더존은 안 자르고요. 오버존만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언더존은 안 자르고.
볼게요. 온베이스. 항상 백 정중선의 시작선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온베이스로 시작합니다. 길이를 이만큼 자를 거예요. 하다가 스퀘어까지만 잘라요. 여기가 두 번째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베이스 여기다 놓고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어디까지요? 스퀘어까지만 갑니다. 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훨씬 커트가 편하죠? 서서 커트가 훨씬 더 편해요. 혹시 모르니까 사이드에서 길이 여기다 이만큼. 예. 아직도 층을 좀 더 많이 냈나봐요. 예상보다 층이 좀 더 많나봐요. 길이는 요만큼 있죠? 여기까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층이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줘야 돼요. 왜냐면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 아까처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빼야 돼요. 그걸 체킹하면. 근데 그걸 다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다 먹어요. 가만있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가이드선에 층을 더 많이 냈잖아요. 이런 증상이 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더 심해져요. 자, 그쵸? 근데 층은 여기까지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빼야죠. 요즘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나? 그래서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다 보면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실수를 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게 네. 오히려 더 정확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얘도 똑같이 길이가 여기서 이만큼인데 이만큼 짧아요. 그쵸?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펴요. 더 펴는 거예요. 그 남겨야 되니까. 근데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가다가 보니까 90도죠? 90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와서 45도 잡아서 우리 시장님한테 사진을 계속 찍으라는 이유가 평소에 사진을 잘 안 찍어. 나 찍으면서 어쩔 수 없잖아. 나 찍는 건 좀 시키니까 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진 찍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 맞아요, 사진 잘. 사진을 하도 잘 안 돼서. 그래서 찍다 보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자꾸 사진 어떻게 찍으라고 내가 설명을 해줘. 사진을 하도 안 찍어서 찍어봐야 되는데. 찍어봐야지 늘거든. 저도 안 찍어요. 응. 그러니까 찍어봐요. 자, 이렇게 억지로라도 시켜야지. 사이드는 대각은 이렇게는 안 따르고요. 이렇게만. 이제 왜냐면 여기서는 컨벡스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드에서는 컨벡스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왜냐면 컨벡스를 하면 그 순간 머리를 파먹어요. 100% 파먹어요. 왜냐면 1차 가이드선은 무조건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층이 후대각이잖아요. 네. 여기 후대각인 거에 비해서 층은 너무 많이 진다는 거죠. 포워드 가면 갈수록. 포워드 방향을 가면 갈수록 층이 너무 많이 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틀어져요. 아까 보듯이 계속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면 얘가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전대가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죠. 사이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J가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컨벡스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전대각하고 수평하고 개념이 자체가 달라요. 전대각은 여기서부터 뒤집어져요. 여기서부터 뒤집어지고요. 수평은 여기서 2호투 2호란에서만 뒤집어져요. 전대각은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서부터 뒤집어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수평은 2호투 2호란에서부터 뒤집어져요. 근데 후대각이 아닌 수평에 수평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게 여기 사이드 부분만 뒤집어져요. 사이드 부분만. 수평의 수평은 사이드번만 뒤집어져요. 그럼 그거 안 뒤집어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평을 정확하게 수평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후대각이 여기 각도에 맞게끔 잘라줘야 되죠. 그걸 안 잘라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이런 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커트로 워낙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도해도를 저는 엄청나게 많이 그려보잖아요. 네. 도해도를 그려보고 커트를 직접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걸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도해도를 많이 그려보니까. 도해도에 따라서 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걸 또 도해도로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료가 나온 거예요.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도해도 계속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만들었던 도해도와 지금의 도해도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해졌죠. 훨씬 더 많이 섬세해졌어요. 지금에 만든 도해도는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정확한 라인을 잡아내니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이만큼. 커팅이 오늘은 다른 데보다 지금 커트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백스헤이드로 갈수록 굉장한 디스커넥션이 돼요. 빼가고 많이 디스커넥션이 많이 돼요. 언더라인이 디스커넥션이 많이 돼요. 사이드 이럴 때 손가락이 쭉 올려서 남겨야죠. 항상 백과 사이드는 동일하게 진행할 수 없어요. 항상. 왜냐면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발의 분포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애들이에요. 커트선 여기. 자, 이렇게 커트선이 지금 층을 내다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려야 안 잘려요? 맞아요. 어마무시하게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겁이 났으니까 겁이 나서 안 돼요. 못 자는 거예요. 겁이 나서.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잘리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사이드는 언더라인 사이드는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포워드 사이드에서는 손가락을 뻗쳐서 오버라인만 집중적으로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언더라인은 맞춘다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다 퍼먹어요. 네. 자, 45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기 했던 거 있었죠? 체킹. 네. 체킹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양을 최대한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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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 기준에 있는 머리 계속 뺏어오면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체킹이에요. 이게. 그러면 훨씬 더 떨어지는 선이 정교하게 떨어지죠. 이게 이 커트를 시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프론트에서 다 커트가 프론트에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각도를 조금 더 들어서 벗어나서. 후대각이 나와. 그렇죠? 더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떨어지는 선하고는 완전 달라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하고 떨어지는 선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내가 미리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찾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내가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백날 잘라봤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교하게 찾아낼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정교하게는 못 찾아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벌써 다 챙겨놨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걸 잘 찾아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벗어나는 가르마 하다 보면 떨어지는 선이 후대가 훨씬 더 정교해졌죠. 자, 하고 나서요, 언더라인은 이제 굉장히 불규칙적인 선이 됐죠. 이제 언더라인은 이제 정리를 해야죠. 언더라인은 컴케이브, 층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 있을 거예요. 언더라인은. 그래서 언더라인은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큰 차이는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해도 커트는 사실 잘한 건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커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그래도 층 잘했다고 얘기해요. 오버라인은 층 내려냈잖아. 근데 언더라인이 너무 불규칙해요. 근데 그 언더라인을 좀 이제 수정을 보면서 새로운 이제 가이드서. 자, 파팅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다이아고널로 가죠? 그쵸?
몇까지요? 아니 저기 나올 때까지. 운디점이 나올 때까지. 사이드에 가셔도 돼요. 대신에 빗질을 많이 해야겠죠. 오버 베이스로. 사이드는 오버로 많이 빗질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몸의 이동은 계속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난 게 아니죠? 그쵸? 어떻게 해요? 크로스 체크. 자,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서 말박조 코너 정리에 이 부분의 뚱뚱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죠.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자, 다시 또 갑니다. 오른손잡이가 잘 안 돼요. 오른손잡이가 잘 안 돼. 그래서 오른손잡이는요, 크로스 체크가 아까 더 많이 되겠죠? 오른손잡이 버티컬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버티컬은, 자, 이렇게 버티컬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부채형으로. 부채형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콘케이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사다리형으로 버티컬을 타셔야 돼요. 사다리형으로. 근데 사다리형 버티컬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쉬운데 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여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실수가 여기가 항상 길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찾아냈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인지. 자, 잘 안 가요. 옆으로 잘 안 가요. 생각보다 잘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그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크로스 체크. 다시 릴렉스. 자, 요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 왜냐면 오른쪽은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빗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서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부드럽게 선을 연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콘케이브 라인. 그래서 후대각에 전대각, 백은 전대각, 사이드는 후대각. 이렇게. 그 대신에 사이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뻗쳐요. 요즘에 이런 뻗치는 느낌의 커트를 워낙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후대각. 좀 문제가 이렇게 말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체킹 또 봐요. 혹시 모르니까 포워드 방향으로. 항상 체킹이에요. 또 체킹. 대신 또 너무 많이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체킹할 때 선이 또
척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크비지 엘리베이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어느 뻗치고. 근데 뻗치는 게 신기하죠? 여기서만 뻗치죠? 그거 조절하는 반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커트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 아까 우리 저 시자님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커트를 하다 보니까 약간 후대각인데 약간 수평의 느낌이 가깝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후대각은 후대각이잖아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뚱뚱하죠. 근데 후대각은 후대각이 나왔어요. 그쵸? 나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뚱뚱해. 왜 뚱뚱할까? 왜 뚱뚱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두상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원래 버티컬은 이 정도만 자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얘가 이만큼 더 있는 건 맞죠? 그럼 얘는 이만큼 뚱뚱한 거예요. 이만큼 뚱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리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프론트 사이드 커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두상을 보면 어떨까요? 자, 버티컬이에요. 네. 다이아고널이에요. 호리존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 가지의 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뭘로 연습을 해요? 벽돌 패턴의 와인딩으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벽돌 패턴을 만든다 보면 버티컬, 다이아고널, 호리존탈 이 세 가지를 벽돌 패턴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인딩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뚜껑이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100% 이런 느낌은 100%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없애려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얘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없애면 돼요. 어떻게 없애요? 각도를 들어요. 각도를 들어서 호리존탈. 얘는 길게 잘라야겠죠. 자, 다이아고널. 네. 다이아고널. 길게 자르면 안 되겠죠? 자, 버티컬. 버티컬. 세 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 거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가벼워져서 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자,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호리존탈.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 했는데도 아직도 무거워요. 그쵸?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다 했어요. 뭘 했어요? 프론트 사이드 커트 다 했어요. 프론트 사이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프론트 커트 하셔야죠. 프론트의 위험지요. 프론트의 위험지만큼 또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자, 지금 하는 작업은 부채형 파팅이죠. 네. 근데 뭘 기준으로 해요? 뭐가 기준이에요? 2차가 기준이에요. 1차는 안 잘린다. 기준이 아니에요. 1차는 안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러프존은 생성이 됐어요. 생성은 돼 있지만 1차 가이드선의 변화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연빛에서 다시 정의를 했죠. 그쵸? 다시. 자, 앞뒤를 좀 더 올려볼까요? 앞뒤를 올리면 올릴수록 아까 그 느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교체는 다 실질적으로 버티컬은요.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버티컬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버티컬인데 이 버티컬보다 이만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배열건이랑 배각 커팅이랑 버티컬은 1차를 컨트롤하고 호리존탈은 2차를 컨트롤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럼 여기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오고 하는 거. 아이 지금 그래서 앞머리 커트하고 프론트하고 다 따로따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알려줬어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얘 따로 보고 프론트 갈 사이드 따로 보고 프론트 따로 보라고.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생겨? 빈 공간 세 개의 빈 공간이 있으면서 디스커넥션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다 따로따로 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트라인을 다 따로 보지 않으면 이걸 해결을 못해요. 특히 프론트는. 그래서 요번에 새로 이걸 해결하는 최고의 요번에 개발된 커트가 뭐야? 트위스트잖아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이해가 됐어요? 네.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트위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자, 하나. 자, 어디를 빗질을 해요? 얘를 빗질을 하고 네. 위에 있는 머리는 뒤로 넘겨버려요. 네. 그리고 각도를 조금씩 바꿔요. 그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가운데에 있는 가르마에 있는 그 1차 가이드선이 점점 짧아져요. 얘가 점점 짧아져요. 자, 지금 어디만 잘라요? 자, 1차 가이드라인만 지금 계속 잘라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요? 뚜껑물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자, 또. 자,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방법. 응?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해?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해줬어. 근데 자꾸 딴소리 하고 계셔. 항상 새롭죠? 그동안 이것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주고 이것 때문에 계속 강의를 해줬는데. 자, 어때요? 잘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리고 아까 무거웠던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다 가려졌죠? 그리고 나서 다 내려서 문제가 발생. 자, V라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사각했잖아요. 사각했던 V라인 됐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프렌즈 컷. 그래도 약간의 좀 더 남아있죠? 약간의 좀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해요? 커넥션. 앞머리 프론트 디스커넥션으로 또 잡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만큼. 더 짧게 잘라라. 이 부분만. 더 짧게 잘라라. 그 대신 많이 잘라야 안 잘라요? 조금 1cm 미만. 자, 이렇게만 잘라놔도 더 잘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 정리, 2차 가이드라인 정리. 그리고 또 했는데도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수차라. 그때는 수차라. 어때?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사이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일자로 뚝 떨어지잖아. 이거 연결 안 된 거잖아. 이거 해결하고 싶어?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가르쳐줬잖아. 디스커넥션. 요것만 디스커넥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얘가 더 지금 요만큼 잘랐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후대각이에요. 얘를 여기서 다 후대각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이만큼 다 자르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선이 후대각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후대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하고 연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어요. 그쵸? 많이 잘라야 돼요. 많이 잘라야지 후대각이 연결이 돼요. 어설프게 자르면 후대각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설프게 잘라서 그래요. 어설프게 잘라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후대각이 안 된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프론트전, 관자놀전, 사이드본전의 세 가지 앞에 프론트에 세 가지 위험성 때문에, 특히 관자놀전 때문에, 관자놀전에 여기 빈 공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여기 없는 것만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가 넓어야 안 넓어요? 요만큼 삼각형이 네. 넓죠? 네.
요 넓이만큼 커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넓이만큼.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되죠. 그럼 이거 몇 cm죠? 3cm죠. 3cm면 빼서 3cm만큼 잘라줘야지. 이해가 됐어요? 수학이야. 수학이야, 수학. 3cm만큼 여기가 넓이가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의 넓이가 이 모서리와 3cm가 만약에 있다. 4cm면 4cm를 잘라주면 돼요. 그럼 연결이 돼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자를 때 많이 잘라 안 잘라요? 맞아요. 아주 많이 잘라요. 왜? 머리숱이 없으니까. 여기에 머리숱이 없으니까. 머리숱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잘라요. 왜냐면 밑에가 더 숱이 많으니까. 위에는 숱이 없고 밑에는 숱이 많으니까. 머리숱이 밑에는 언더라인은 머리숱이 많고 위에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일수록 밑에 언더라인에 여기 앞에 있는 커트를 더 많이 잘라요, 길이를. 왜? 없으니까. 없는 것만큼. 자,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소대가 커트 됐어요. 요즘 뭐 가장 핫한 커트이죠. 자, 보세요. 그냥 드라이만 가지고도 말리는 거 구멍 했는데도 그냥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냥. 구멍 했는데도. 밑에 백 보세요, 백. 가볍죠? 요즘 이런 머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드라이 한번 또 해보자고요. 자, 언더에서 오버로. 얘는 지금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여기보다 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두꺼운 머리처럼 줘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죠. 해결은 해줘야지. 뭐 수술 치렀는지. 그리고 린스를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위질할 때 린스가 이 가위밥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뻑뻑해요. 린스가 묻어서 실리콘이 가위에 묻어서 뻑뻑해요. 그럼 그 가위 꼭 닦으셔야 돼요. 너무 뻑뻑해요. 그 린스 많이 하는 거거든. 실리콘이 가위에 먹어서 빗질이 안 돼요. 그럼 손이 아파요. 금방 부드러워져요. 빗질을 딱 해서 원핑거 딱 해놓으면요,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체킹하시면 더 좋아요. 이런 것까지. 저는 이런 것까지 체킹을 해요. 이런 원핑거 하면 이렇게 사각이 딱 나와 버리거든요. 이 정도까지 체킹하시면 더 좋아요. 조금 제가 디테일함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좀 정말 많이 꼼꼼해요. 그 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에 약간 조금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손님이 집에 가서 손질할 때 상당히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은 대체적으로 저의 고객님들은 다 뭐예요? 곱슬이거나 머리숱 많거나 머리숱 없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손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저한테. 그냥 딴 데 가서 못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고객님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자, 이런 것도 사이드본 약간 사각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천천히 15호 하고요. 자, 금방 사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각이 바뀌었죠? 얘 왜 뚱뚱해요?
브랜나부터 때문에 뚱뚱하잖아. 나중에 수 치면 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얘가 너무 사각처럼 보여. 자, 이 슬라이싱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다시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다시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틀을 보는 선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렇게 작은 틀을 보는 것도 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은 틀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틀을 봐요. 그러니까 수술 칠 것인지, 브론트를 그걸 해결할 것인지.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수술 안 치고 브론트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 무겁네. 띡띡띡. 왜? 쉬우니까. 수술 치는 게 더 쉬우니까. 자, 드라이 해놓고 나면 이렇게 무거운 거 가벼움이 다 보여요. 그러고 나서 드라이. 자, 이 머리가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다니나 사람들이? 아니지. 이렇게 다니지. 이렇게 다니지. 그럼 여기가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슬라이싱으로. 슬라이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지잖아요.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 얘를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 디스커넥션 여기서 이만큼 다 잘라야지. 그럼 더 많이 가벼워지죠. 근데 긴 머리는 사실 근데 잘 안 해요.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동양 사람들이나 얼굴이 커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하는데 이런 머리에서는 그냥 슬라이싱으로 다 끝내버려요. 대체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좀 실패해 볼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긴 머리는 얼굴이 둥글럭적한 얼굴이 큰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큰 사람이 이 머리 길이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야죠. 머리숱이 위에는 없고 밑에가 머리숱이 없어. 근데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끔 잘라고 얘기하죠. 얼굴이 큰데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끔 잘라달라고 해. 그럼 그럴 때는 여기 잘라줘야죠.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길이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리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가볍기 때문에 굳이 디스커넥션을 자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을 잡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탑 부분은 뭘로 잡아요? 포인트. 이게 머리는 이제 포인트. 자, 뒷포인트. 굉장히 깊게. 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일자로 꺾어서 잡아. 손을 많이 꺾어요.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는 이렇게 자르는 게 스트로크이고, 뭐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이게 스트로크이고, 스트로크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네. 스트로크는 속 안에를 치는 거고, 이거는 포인트예요. 제가 잘하는 건 이 포인트를 잘해요. 거의 모든 커트는 이렇게 커트를 해요. 자, 블러드 커트는요, 3개월, 우리가 잘하면서 깔끔하게 잘하고요. 포인트 커트는요, 한 달만 깔끔해요. 수술 치는 커트는요, 일주일만 깔끔해요. 이런 차이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술 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를 또 찾아서 연결이 안 되는 커트가 있으면 또 찾아내는 거죠. 진짜 동글동글하죠? 자, 보세요. 커트선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도 디스커넥션, 포인트를 해요. 똑같이. 자, 이렇게.
포인트 커트 할 때도 빗질한 거만큼 블런트가 생기기 때문에 블런트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포인트도 그렇게 빗질을 해가면서 해요. 자, 어때요 가벼움이? 느낌이 또 달라요. 자, 물결의 느낌. 커트 선이 연결이 잘 돼야지 물결의 흐름이 잘 나와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빗질할 때마다 블루토 커트 했던 게 보이잖아. 네. 그럼 무거웠던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를 정리해주는 거야, 포인트로.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훨씬 더 부드럽게. 그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뒷부위. 이렇게 포인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근데 뭐 여러 뭐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 뭐 하기 기교가 있고 뭐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디자이너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자, 퍼셔야지 예쁘지. 퍼셔야지. 그리고 뒤에서 봐봐요. 요즘 뭐 이런 거 되게 그레디션. 요즘 뭐 그레디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완전 그레디션이 요즘 완전 미쳤어. 그레디션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게 원리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유행은 돌고 들어오니까. 그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자, 해봐요.